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과 실적 발표 경계감 속에서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거래 대금은 2거래일째 5조 원대에 머물다 장 마감 직전에 6조 원 초반대로 간신히 올라섰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보합세로 2,48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한때 낙폭을 0.49%까지 키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오후 들어서 힘이 빠졌던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순매수로 장을 시작했지만 개장 직후 곧바로 매도로 전환했고 오후부터 매도폭을 급격히 늘려나갔습니다. 다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파란불을 켰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소폭 오름세 보였고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에 국내 반도체 투톱도 쉬어갔습니다. 코스닥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보합세로 716선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혼조세를 보이다 장 마감 10여 분 전에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볼까요? 3거래일째 개인은 물량을 담아냈고 외국인은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보합세를 보이다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사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쉬어갔습니다. 알테오제는 강보합, HLB는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나란히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알아볼까요? 먼저 그린케미칼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에 친환경 테마주가 들썩였는데요.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한 그린케미칼이 정책 기대감에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항암제 임상 확대 소식에 주목받았고 FDA 승인 소식과 함께 특허 확보까지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불패의 아이콘이라는 이름답게 어제 짚어주셨던 방산주가 오늘 강한 슈팅 보여줬는데요. 네. 하나오션 그리고 LIG 넥스원이 오늘 바로 빨간불을 켰는데 이 불패의 아이콘이란 이름답게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예. 네, 그럼 오늘 전략과 함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였었는데 제가 이 화면을 갖다 보여드리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어제 이제 이 종목들을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익률이 단기에 한 뭐 13%, 14% 정도 수익이 나왔고 현대 일렉트릭도 한 9%, 1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갑자기 이제 오후 들어서 현대 일렉트릭이 마이너스 한 10%가 빠졌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잘 가다가 이제 뭐 오늘 보니까 뭐 한 25,700원, 600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패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긴 좀 머쓱하긴 한데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좀 시장이 좀 도와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이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매도할 때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저도 물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갑자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막 하락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께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제 이제 조선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도 좀 안 좋았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조선과 방산이 이제 내일은 좀 강할 거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방산 쪽으로 좀 매수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뭐 오늘 시장에 사실 뭐 아침에 어제 미증시가 이제 뭐 마이너스 거의 3% 폭락을 해가지고 근데 국내 증시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좀 낮게 매수 주문을 갖다가 좀 해놨는데 시장이 의외로 호가가 별로 안 내려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요즘에 사실 뭐 이제 테마주 되게 이제 핫하고 그런데 저는 계속 이제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만 계속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수익률이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뭐 불과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한 뭐 4거래일, 5거래일, 뭐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이렇게 뭐 14%, 10% 오른다는 거는 요즘 같은 시장에, 요즘 같은 그 테마 장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시장은 어떤 때에는 뭐 테마주가 강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또 뭐 그냥 뭐 삼성전자가 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막 조선주랑 방산주만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장에 계속 사실 맞춰서 이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제 약간 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오르는 주식을 이렇게 막 따라 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계좌에 주식이 많아지면서 그 어떤 트렌드가 약간 변하기만 해도 사실 그 주식들이 나중에 처치 곤란하게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제 거 좀 계좌를 봐주세요 그러는데 막상 이제 제가 그러면 좀 뭐 캡처해서 보내달라 그러면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여주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막 계좌의 종목들이 진짜 딱 보면은 어떻게 이 주식을 이런 가격에 샀지? 하는 그런 주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많은 그런 시장에 좀 주식을 잘 하는 분들이 뭐 텐베거 종목, 뭐 지금 막 이렇게 사면은 뭐 내일 뭐 상한가 갈 종목, 막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텐베거 종목인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소중한 그런 노후 자금이 진짜 좀 이렇게 탄탄하게 좀 늘어나는 거를 갖다 원하시는 게 아닐지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래요. 일단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첫 번째는 투자 목표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목표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연평균 목표 수익률이 10%? 뭐 15%? 대부분 한 7, 80%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건 너무 작아요. 그리고 20%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 보면은 막 진짜 막 당장에 막 이렇게 막 어제 막 상한가 가거나 장중에 막 25% 급등하거나 막 그런 주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주식은 사실 연평균 수익률이 한 30%가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목표 수익률은 20%인데 정작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는 진짜 한 달에 막 따블라고 그런 걸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닌지.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표와 투자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약간 좀 보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당장 뭐 내일 올 테마주 말해줘야지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있고 또 이제 어떤 또 그런 부분에 염증을 느끼신 분들은 또 이제 제 방송에서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일단 손절을 사실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손절을 갖다가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손절을 갖다가 이제 뭐 그냥 안 하는 건 뭐 100%안 한다는 건 없죠, 그렇죠? 보면은 한 100종목을 제가 투자를 하면은 한 2종목, 3종목, 운 좋으면 100종목을 투자해도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중률이 이제 한 뭐 98% 정도 되는데
좀 기간을 조금 이렇게 길게 뭐 한 1년, 2년, 3년으로 가면은 거의 이제 100%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어쨌건 모수가 커질수록 이제 손절 보는 종목은 더 작아지고 확률이 작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지루하냐면 지루한 건 아니에요. 하루에 보통 한두 종목은 제가 꾸준히 보통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죠. 그래서 한 달에 한 30종목에서 40종목을 제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 종목은 한 5종목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00% 현금 있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좀 좋더라도 한 6종목 혹은 이제 7종목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예외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종목을 갖다 보통 이제 우량주를 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뭐 5만 원, 6만 원 혹은 뭐 10만 원에 매수를 갖다 했는데, 그게 이제 팔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차 수익률을 갖다가 달성을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보유를 갖다가 하자,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바이오 좀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 뭐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 되고 그런 거를 갖다 보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을 다 합치면 종목이 많아지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5종목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법은 보통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우량주 스윙 투자가 주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잘 가는 종목, 텐베거가 될 만한 종목들을 갖다가 쭉 추려놓고 그 중에 이제 그런 종목을 갖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거죠. 근데 매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0개, 40개를 갖다가 제가 종목을 사는데 벌써 한 10년 동안 제가 물린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아마 저하고 함께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물린 종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렸다는 거는 뭐 마이너스 막 20%, 30%, 40% 그런 거죠. 그런 종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항상 종목이 5개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계속 이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4종목을 이익 실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매수하고 한 뭐 하루, 이틀, 3일 내에 이제 이익 실현을 쭉 하고 이제 보통 그런 개념인데,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스윙 투자가 뭐냐면 보통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을 내가 3일 내에 적어도 한 5% 정도는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럴 때 보통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까다롭게 고르는 거죠, 종목을.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넘는 주식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한 3일 동안에 한 4.5% 정도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절반은 여기서 이제 3일 내에 이게 이제 1차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계속 가져가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1차에서 목표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것처럼 그냥 다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 매도를 갖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은 2차 목표까지 가져가고, 혹은 그냥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되게 엄격하게 계속 지금 지켜왔는데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방에 있는 분들께는 계속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고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저는 이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갖다가 만약에 이 목표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가 좀 이렇게 잘 어긋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월초에 이제 계좌에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종목당 그냥 한 300만 원 정도, 한 10% 정도죠. 10% 정도로 갖다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3천에 300을 투자했는데 보통 이제 1차 목표까지만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종목당 한 15만 원 정도가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한 30번 정도를 갖다가, 왜냐하면 종목을 갖다가 계속 이제 교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30번 정도를 갖다 이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15만 원 곱하기 30팩을 해가지고 45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이나 그런 것처럼 뭐 수익률이 뭐 한 20% 가까이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빼고 그냥 다 그냥 1차 정도로 갖다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따라하기, 정확하게 이제 따라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이 원칙을 갖다가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로 갖다 목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제시를 드려요.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런 루틴을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한 4년 지나면은 거의 한 100배가 뜁니다.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대출을 받으면은 뭐 강남에 건물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계좌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면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건 만약에 이런 게 만약에 거짓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우는 분들 중에서 아, 저거 거짓말이야.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다 마이너스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목표와 그런 원칙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막 테마주 하다가 또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6개월 지나서 아, 이거 아닌가 봐. 주식은 나랑 안 맞아. 또 그런단 말이죠. 뭐 또 이제 또 삼성전자 한 뭐 2년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 주식은 나랑 안 맞아 그런단 말이죠. 주식은 공부를 한 만큼 대가를 갖다가 주는 곳이라는 거 저는 계속 그런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개별 종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보통 이제 방송에서 뭐 공략 중 탑10 수익률 그러면 아마 제가 어떤 전문가보다 이렇게 더 수익이 좋으면 좋지 아마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사실 뭐 코스피가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이런 부분보다 또 빨라요. 또 은근히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일 동안에 제가 2번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30종목을 갖다가 계속 이익 실현을 하는 거겠죠. 30만 5천 원에 사서 32만 원에 팔고 30만 5천 원에 또 사서 여기서는 비중을 갖다가 2배로. 왜냐하면 기분 좋게 팔았는데 또 내려왔으니까. 32만 5천 원에 33만 원. 요 부분에 매도하고 그리고 오늘 폭락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죠. 30만 원으로. 되게 빠릅니다. 자, 일단 뭐 제 방송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막 오른 종목을 갖다가 따라 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 오늘 오르긴 올랐어요. 대부분 이렇게 좀 하락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왜 사라고 그러지? 차트 내가 보는 차트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들이 자, 뒤에서 보시면 이제 LRG 넥스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 이게 바로 적기였죠. 그러니까 방송 다음 날이 작은 양봉 나오고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LRG 넥스원이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오른 거죠. 한 달 만에 한 40%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2차 때에도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21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50%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투자가 근데 이런 거 아닌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자, 일단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랬고요. 이렇게 이제 뭐 보시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뭐 하락할 때 사라고 그러냐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타이밍들이 지나 보면은 예, 이렇게 바로 상승하는 흐름을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죠. 네.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하고 좀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로템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보로노이를 갖다가 조금 눈여겨보곤 있는데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이제 그 미국 아마케 열리잖아요. 근데 아마케에서 물론 이제 뭐 기라성 같은 그런 대형 회사들이 있지만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아마케에서 이제 초록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아마케를 갖다 앞두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갖다가 두고 있는데 이제 아마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이런 모멘텀은 크게 이전에 오르느냐, 이후에 오르느냐 보통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오늘 좀 빠졌는데 제 생각에 지금 좀 관심을 갖다가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는 75,000원에 이제 권유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렇게 급등하고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한 마이너스 한 6%인가 7%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공부방에서 이제 이렇게 신호를 올려줬어요. 근데 신호가 보시면 시간이 8시 반입니다. 8시 반.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있은 다음 날에 전일가 이하로 해서 제가 8시 반에 신호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22% 급등을 갖다 했고 4일 동안에 3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절반은 당일에 이제 한 5%, 7%에서 절반은 매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일 뒤에 33%에 이렇게 매도를 갖다가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스윙 투자 수익률이 뭐 어떤 것들은 사실 뭐 한 달에 30종목을 하는데 다 수익률이 10%, 20%, 30% 그거는 사실 사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 달에 그래도 몇 종목씩은 좀 수익을 갖다가 좀 팍팍 내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한 120분 정도의 VI가 2번 나오는 그런 상승이 있었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시간들이 보시면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9시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장 전에 뭐 이렇게 제가 시그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량주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직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막 뭐 이렇게 테마주를 갖다가 지금 막 또 하고도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제 오늘 막 전환사채 막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고가에 또 지금 보니까 뭐 대주주들이 매도하고 막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던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그냥 제가 아는 걸 갖다가 묵묵히 지켜나가는 게 좀 지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과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와 투자 철학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급등주의 타이밍에는 늘 이렇게 현성찬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힌트를 짚어주시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테마, 이번 주 아마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반도체 테마는 엔비디아 급락과 화웨이 변수 속에서 주춤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세계 최대의 아마케 AACR이 열리면서 관련 테마에 수급이 집중됐는데요. 특히 이번 학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서 신약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항암제를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ADC 항암제에 대한 임상 성공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개별 호재도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장에서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성공 소식을 전했고 칠라제는 FDA 임상 승인과 그리고 특허권 인수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학회에 대한 기대감과 개별 이슈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테마 전반에 강세장이 펼쳐졌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별 이슈로 강했던 신라젠과 네이처셀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의 국내 특허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테마 짚어볼 텐데요. 미국발 악재와 중국 변수에 흔들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AI 칩 출시 지연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4%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중국의 화웨이가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의 자리를 노리고 AI 칩 910C를 중국 고객사에 대량 출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규제 속에서 화웨이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는 긴장감이 퍼진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벤더사인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장 1% 넘는 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SK스퀘어도 2% 넘는 조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제약바이오 테마 그리고 반도체 테마, 약세를 보인 반도체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미국 아마케가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이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아마케를 갖다가 이제 전후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전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관련주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과 같은 제약사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은 사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리가켄바이오 되게 좀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도 좋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주목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ADC란 부분이 사실 그 항암계 쪽에서는 뭐 아이돌이다 할 정도로 가장 핫하죠. 빅파마들이 일단 ADC 회사를 갖다가 못 찾아서 찾다가 못 찾아서 막 인수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지금 상장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ADC 상장사 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이치 상표고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되게 좀 기대를 갖다 좀 갖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싸게 사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라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갓형을 갖다가 만들다가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7만 원을 갖다가 복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일단 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 아무튼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이제 오늘 상승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그 5일선을 갖다가 가로지르는 그런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뭐 내일이라도 좀 눌림목이 있을 때 좀 매수로 접근을 갖다가 해볼 만한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한 전일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그렇게 는 상태로 되게 좀 바람직한 그림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제가 사실 뭐 많은 분들께 되게 많은 방송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좀 타이밍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사실 뭐 들어갈 때마다 다 수익을 갖다가 되게 좋게 내고 나왔던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빠져 좀 주면 어떨까 뭐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상승이 이쪽에 좀 약간 바람이 훈풍이 불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리가켄바이오나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방에서 제가 매도 타이밍도 제가 이제 보통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ACR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최대의 아마케인 AACR이 진행이 되는데요. K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혜주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 창투사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테마는 AI 정책과 맞물리면서 모멘텀이 강한데요.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졌잖아요. 네. 지금이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일단 오늘 좀 차익이 좀 과했거든요. 매도세가. 자, 일단 내용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가장 그래도 좀 실체가 있고 강한 테마가 사실 퓨리오사 그런 인공지능 이쪽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퓨리오사는 일단 그 올해 초에 이제 그 메타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이제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이제 거절을 갖다가 하면서 되게 좀 이슈가 됐었죠.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사 일단 이쪽에 관련 투자를 갖다가 한 창투사들이 테마를 갖다가 보이면서 어제 되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움직였던 DSC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있는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뭐 사실 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한 16%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뭐 내용들이 뭐 아시다시피 대주주들이 일단 이 주식들을 갖다가 좀 처분을 갖다가 한 내용들이 악재로 작용을 갖다가 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모멘텀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추가 급락을 갖다가 한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역발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일 나오는 저점은 일단 좀 뭐 낙주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나우 아이비가 일단 뭐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강하게 기록을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일단 뭐 만약에 뭐 내일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저점을 아침에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DSC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점상을 갖다가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탈을 하면서 매물이 갑자기 확 나온 추세예요. 그런데 일단 뭐 가장 그래도 좀 관련성이 깊고 필요사하고 그리고 일단 뭐 그동안 좀 이렇게 남들 오를 때 대장주였었는데 못 오르다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일 만약에 아침에 좀 급락이 나온다면 좀 뭐 낙주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좀 뭐가 맞았다 그러면 제가 좀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투사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관련주로 나우아이비, DSC 인베스트먼트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장중에 자세한 매매 타점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방산 테마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수혜 기대감으로 어떤 종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오늘 그 하나오션을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얘기를 갖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 3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의 흐름을 보면 신고가를 가기 위한 그런 좀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방산주가 사실 지금 그래도 가장 강한 대장주고 물론 이제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피로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방산주는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해치 효과가 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갖다 미국이 주로 이제 방산을 갖다가 수출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세를 갖다 매길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이 트집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게 방산주예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방산주들이 지금 가장 강한 주도주다. 그 배경에는 일단 뭐 트럼프 시대의 각자 도생 그리고 이제 뭐 유럽 방산비가 해마다 300조를 이제 한 5년 동안 계속 써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되는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에서 3조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지금 하나오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신고가를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아침에 하나오션은 지금 뭐 하락하면 좀 급락이 나온다. 그런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오히려 뭐 그렇게 뭐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도 되게 강한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동폭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도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LIG 넥스원이 어제 지금 방송에서 추천주로 제가 이제 LIG 넥스원을 할까 그리고 하나오션 할까 그러다가 네, 하나오션을 했는데 LIG 넥스원이 한 7% 올랐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방산주 중에서 성장성은 탑입니다. 예. 뭐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들어갈 때마다 항상 고수익을 보고 했었는데 방산주 중에서는 이 두 종목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저는 좀 이제 하나오션을 갖다가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매도 시점이나 좀 뭐 그런 어떤 그 큰 줄기 같은 그런 부분은 제가 공급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제약바이오, AI, 그리고 방산까지 오늘의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런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금요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는 관세 협상과 그리고 실적 시즌으로 투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기법이 있다고요? 네. 자,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텐베거 자산관리 이 방법에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제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좀 큰 종목들로 빠르게 할 수 있지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이렇게 스윙 투자가 있습니다. 스윙 투자는 이제 단타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뭐 하루에서 길면 한 5일 정도 그렇게 보통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흐름이 좋으면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주식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사서 그래도 한 2, 3일 사이에 좀 이익이 나야지 좀 이렇게 주식을 좀 보유하는 재미가 있지. 내가 사고 나서 줄창 빠지고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혹은 3일 그 사이에 좀 수익을 갖다가 나오는 게 그렇게 스윙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좀 위험을 갖다가 좀 미리 감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계좌에서 현금을 갖다가 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절 그런 게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그냥 거의 적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에도 한 달에 30, 40 종목을 갖다가 꾸준히 계속 투자를 하면서도 일단 일체 손절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 하나 빼고는 다 이렇게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매수가가 지금 최근 가격에서 크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좌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갖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종목을 한 5개, 6개를 갖다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좀 이렇게 오르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고 한데 시장이 앞에서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크게 데미지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수익률이 약간 둔화되는 구간이지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스윙 투자가 뭐냐? 스윙 투자는 가장 제가 이제 하는 스윙 투자는 이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 상승 추세건 하락 추세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이 이걸 갖다가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요. 횡보하는 주식도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식의 이제 최근 어떤 그 트렌드, 그 추세를 갖다가 갑자기 이탈했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이거를 저는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저는 약간 로우 리스크 그리고 하이 리턴을 갖다가 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법 자료 이제 PDF 한 100페이지짜리를 갖다가 지금 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결국 이제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었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갖다가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자기 하락 추세가 급격히 이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죠. 그 이후에는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에도 이제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락할 때
하락 추세를 갖다가 이탈하는 거죠. 그럼 이제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가 이렇게 짧은 한 3, 4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 종목이 이거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크게 이탈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회복을 합니다. 네. 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500원에서 10,000원 그 언저리에서 제가 이제 주식을 갖다가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뒤에 한 9,000원까지 순식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한 12%가 손실이 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기회라는 거를 갖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는 거를 갖다가 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주식을 갖다가 추가로 매수를 갖다가 했고 그 뒤에 보시면은 상한가가 며칠 만에 나오죠. 9,000원에서 18,000원까지가 이제 한 달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사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절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을 이렇게 사기 때문에 제가 선취 매를 갖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살 때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사게 되겠죠, 그렇죠? 막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뭐 하락하면은 뭐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을 갖다가 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을 이미 분석이 끝나고 좋은 주식을 갖다가 산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특별한 악재 없이 막 시장이 막 투매가 나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지금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스윙 투자로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지표에서는 이제 이격도를 갖다 많이 보고요. 이격도가 이제 이렇게 20일도 보고 5일도 보고 그리고 60분도 봅니다. 95 이하일 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보통 공략을 해나가기 시작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윙 투자라는 게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왜 하락하는 주식을 왜 사라고 그러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잘 이제 모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서 PDF 자료를 갖다가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똑같은 투자 아이디어를 드려도 실현하는 수익률이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하시고 오시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무료 자료니까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왕이 될 강세주, 왕자의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차트와 수급에 대한 공략 기법서를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리가켄바이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학회에서 리가켄바이오가 ADC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수혜가 기대되는데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리가켄바이오는 꿈이 있는 주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ADC 기업 중에서는 이제 글로벌 상장사 중에 이제 사이즈가 한 2번째 정도 하는데 이전에 이제 그 이뮤노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리가캠 지금의 리가캠보다는 좀 기술력이 더 리가캠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뮤노젠이 에브비란 그 글로벌 빅파마에게 이제 무려 그 14조라는 금액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리가캠은 지금 상업화된 그런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리가캠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은 내가 한번 이게 나올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리온에 피인수되면서 지금 사실 리가캠은 이제 리스크가 거의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과감한 R&D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중국의 이제 포순제약에서 이제 기술 수출한 그런 이 부분이 이제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상업화에 이제 성공한 그런 부분으로 네, 우리가 이제 되게 그동안 기다려왔던 부분이 실현이 되면서 뭐 그런 내용이죠. 아니 이뮤노진이 14조에 인수가 됐는데 지금 리가캠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조, 5조, 4조 그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퀀텀 점프로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술력 중에서도 ADC 중에서 오히려 이제 뭐 다이치 산큐보다 더 낫다 뭐 그런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발표하는 그런 차세대 항암제 그런 ADC 기술을 갖다 공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되게 좀 기대를 갖다가 하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기다려 보다가 근데 오늘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시고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한 11만 2,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매수가는 조금 내려왔을 때 한 11만 원에서 11만 1,000원? 별로 큰 차이가 없기도 한데 아무튼 내일 좀 내려올 때가 제가 보기에는 매수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그건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현대로템과 하나오션은 트럼프 집권 전에 미리 힌트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불기둥 쏘아 올린 두 가지 종목은 최고 140%가 넘는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하려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AACR입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최대 암학회인 AACR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학회에서 ABL바이오는 유한양행과 함께 이중항체 항암 신약에 대한 비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련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창투사 테마 올라왔는데요. 퓨리오사 AI가 9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가운데 어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관련주로 나우 아이비 짚어주시면서 추가 급락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짚어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는 방산 테마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하나오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은 미국에서 건조될 최초의 LNG 운반 선수주를 추진한다라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을 리가캠 바이오 짚어주셨는데요. AACR 학회에서 차세대 항암 ADC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11만 1,000원, 1차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